디럭스 유모차는 딱 봐도 되게 크죠. 말 그대로 가장 큰 사이즈의 유모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앞에는 부가부 들어보셨어요? 부가부. 오이스터의 오이스터 3. 그리고 줄주의 데이 플러스. 요건 뭐죠? 스토케 익스플로리 X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요거는 실버 크로스의 리프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이거는 잉글리시나의 앱티카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디럭스형이고요. 디럭스형이라고 하면은 유모차 상품군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리고 바퀴가 가장 크고 두껍고, 그다음에 프레임이 가장 두껍고, 그래서 각 브랜드별로 대부분 3가지 유형의 유모차를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형. 그래서 사이즈로 보면 제일 큰 거, 중간, 작은 거. 작은 거일수록 휴대하기 편하고, 큰 거일수록 휴대는 어렵지만 안정성이 높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정성이 높은 건 신생아 위주로 타는 거고, 휴대용이 높은 거는 뭐 2살, 3살, 4살 아이들이 편하게 걸어 다닐 때 태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넘어가는 시기는 좀 이따가 휴대용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고요. 여기 있는 디럭스형은 전부 22kg까지 태울 수가 있어요. 22kg까지 태울 수가 있어서 이런 디럭스형을 사면 높고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12개월까지 못 쓰지 않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2kg까지 태우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2살, 3살까지 다 탈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2살, 3살 넘어가면 막 뛰어다니고 막 하기 때문에 높은 거는 자기들 혼자 못 하고, 또 아이들이 충분히 걷는 거기 때문에 잠깐 필요할 때 태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를 엄마들이 이제 싫어해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큰 게 필요가 없어 해서 넘어가는 거지, 못 태워서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럭스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가 굳이 디럭스까지 지금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점점 잘하는 거 봐서 그때 절충형 또는 휴대용으로 갈아타는 거지, 처음부터 휴대용은 당연히 비추고요. 처음부터 절충형을 사더라도 완전히 신생아 때 6개월 이전에는 안 태우는 게 좋아요. 좀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추운 겨울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고 나는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거의 외출을 안 할 거야. 라이프 패턴에 비춰봤을 때. 그러면 뭐 절충형부터 사도 되지만, 대부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생아를 태우기에는 절충형보다는 디럭스형이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부가부 폭스5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손잡이 키에 따라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요. 디럭스형은 무조건 엄마랑 마주보기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리잖아요. 신생하면 잠을 자는지, 방금 뭐 분유를 먹은 걸 토했는지, 땀을 많이 흘리는지, 더운지, 뭐 그런 것들을 어디가 뭐 등이 껴서 불편한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마주보기가 항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기는 언제까지 하느냐? 보통 한 12개월 전후로 좀 아이들이 답답해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돌려놓고 앞보기로 태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앞보기를 하고, 잘 경우에는 누워서 자고, 세우고, 캐노피를 확장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때도 아이를 확인할 수 있게끔 또 창이 있고, 여기에 뭐 레인 커버도 씌우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앞보기, 뒤보기가 가능한 풀사이즈 유모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품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약간 무겁거나 아니면은 항공기 소재를 써서 가볍긴 하지만 부피가 많이 나간다. 어쩔 수 없어요. 바퀴가 지금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 아이가 편안하다 보시면 되고요. 접었을 때도 다 접은 건데 부피가 좀 나가죠. 다 접은 건데. 그래서 브랜드마다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고 접으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부피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싣고, 요거는 뒷자리에 실어도 되고, 따로따로 실으면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아이가 어렸을 때 신생아 때는 엄마 아빠 같이 다니죠. 같이 다녀가지고 아빠가 좀 많이 도와주셔야죠. 예, 짐을 싣고 올리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쭉 제가 접어보고 상품의 특징을 하나씩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쭉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바퀴를 고정을 시키는 게 좋아요. 유모차가 이제 밀릴 수가 있으니까 바퀴를 고정시키고 캐노피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힙니다. 이 상품은 오이스터 브랜드의 상품 이름은 오이스터 3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디럭성이고 역시 바퀴가 크죠. 바퀴가 크고 프레임도 잘 돼 있고 디자인도 예쁩니다. 마주보기 상태고 누워 있는 거고요. 캐노피 자체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 키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캐노피가 머리에 걸리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려주시면 캐노피가 올라감과 내려감과 동시에 머리 높이도 같이 보시면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신생아 때는 작으니까 내려놓고 쓰고 아이가 3개월, 6개월 돌 되면은 올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손잡이 핸들바가 여기 있고요. 자, 역시 뒤에서 발 고정을 하고요. 뒷발 고정을 하고 캐노피를 접었죠. 지금 핸들이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는 쉽게 접혀지는데 핸들을 내리면 이게 걸리는데 오이스터 제품은 앞으로도 방금 했던 것처럼 뒤로도 접히고 또 앞으로도 접혀요. 근데 오이스터 3가 가장 권장하는 폴딩은 앞바퀴 쪽, 작은 바퀴 쪽으로 폴딩을 해서 넘겨줘야지 편하게 폴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역시 핸들을 넘기고요.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오이스터 3는 폴딩이 되면 좀 작은 장점이 있죠. 그리고 줄주입니다. 줄주. 데이플러스라고 하는 상품인데요. 줄주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상품은 다른 상품들하고 달리 이렇게 나랑 마주보기 할 때는 접히면 상품이 이렇게 의자 시트가 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마주보기를 하고 있다가 접으려고 하면 좌우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앞보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접었을 때 이렇게 눌리게 되죠. 부가부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뭐죠? 예, 스토케입니다. 스토케 제품은 시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도 가능하고요. 좀 편리하죠. 손잡이도 편리하고. 요거는 접을 때 역시 뒷바퀴를 고정을 딱 시켜 놓고요. 시트를 먼저 분리를 합니다. 시트 분리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완전 폴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트를 분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손잡이 뒤에 버튼이 그래서 접어주시고 길이를 내려줍니다. 뒤에 보시면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올려주면 이렇게 폴딩이 되고 놓으면 락이 이렇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다 폴딩이 된 거예요. 이건 역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어 놓으시면 되고 이게 싫으면 이걸 뒤집어서 이걸 빼고 좀 더 뭐 차에 싣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실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 제품은 실버크로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실버크로스는 듄 알고 계시죠? 그거는 절충형 유모차고 요거는 리프라고 하는 상품으로서 디럭스형이에요. 그래서 듄보다 바퀴나 프레임이 더 크고 소재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역시 마주보기 상태에서도 접고 앞보기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등받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뒤에서 등받이 밑에 조절하는 버튼을 통해서 3단계로 아이의 머리 높이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역시 아이가 성장에 따라서 등 높이를 올려줄 수 있다. 안전벨트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접을 때는 뒤에 레버가 있고요. 위에 버튼이 있어요. 그걸 동시에 눌러주시면 이게 완전히 폴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밑에 엄지손가락으로 레버를 눌러주시고 네 손가락 내려주시면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스토케나 다른 제품들처럼 부피가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부피가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그게 장점인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제품은 잉글래시나 제품이에요. 앱티카라고 하는 제품이고 역시 마주보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등받이를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접으면은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등받이를 세운 상태에서 접으면 밑에 손잡이에 접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서버리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은 접을 때는 등받이를 이렇게 펴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야지만 쉽게 접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트 발바지 밑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그래서 1번, 2번 누르고 당기시면 쉽게 폴딩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까는 시트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시트가 누워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폴딩을 해봤습니다. 네, 디럭스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 크죠. 사이즈가 좀 크고 내가 갖고 있는 차에 짐이 거의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짐이 있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요. 이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또 또 여러 가지 짐도 넣다 보니까 그 사이즈를 잘 체크를 해야 되지만 유모차를 펴고 운행을 할 때는 아이한테 굉장히 제일 편한 유모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폴딩을 쭉 한번 해볼게요. 잉글래시나 앱티카는 오른쪽에 락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셔서 손잡이만 당기면 끝. 그리고 등받이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바퀴 잠갔던 게 있으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프, 실버크로스 리프는 한쪽에 락이 있죠. 네, 여기 락이 걸려있는 걸 풀어줘서 핸들을 당기시면 되고요. 등받이 잡아서 올리시면 이렇게 펴집니다. 원하는 만큼 올리신 다음에 캐노피 정리하시면 되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스토케죠. 스토케 익스플로리 X는 아까 간편하게 접기 위해서 우리가 핸들을 뺐죠. 꽂으신 다음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한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레버로 핸들이 움직이고요. 앞에 있는 레버로 핸들이 높낮이가 되는 거고요. 요 가운데 보면 총처럼 이렇게 있죠. 요거를 당기고 올려주면 돼요. 당기고 올려주면 뒤 다리가 풀리게 되거든요. 요때 다리를 놓게 되면 쭉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프레임이 끝난 거고요. 앞바퀴는 고정하는 게 있어요. 이걸 내려주시면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이고 방금 전에는 앞바퀴를 잠그는 거죠. 이렇게 좌우로 안 움직이죠. 이렇게 좀 작게끔 접어지기 위해서 앞바퀴를 고정해 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동그란 위치가 있죠. 여기 안에 넣는 거예요. 이때 스토케는 앞보기를 할 때는 그냥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마주보기를 하려면 요 발받침 있죠. 요거를 빼야 돼요. 밑에 손잡이가 있는데 빼서 발받침을 뺀 상태에서 마주보기를 돌려야 돼요. 안 그러면 프레임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좌우로 풀러서 반대 방향으로 끼우고 등받이 각도는 요 밑에 있습니다. 이걸로 등받이 각도를 세울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방금 뽑았던 발받침 이게 아까 걸렸잖아요. 그죠? 안 뺐으면 이거를 반대 방향에서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실 때 레버 손잡이를 누르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케도 언폴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줄주죠. 줄주. 이 상태에서 줄주는 특별히 락이 없어요. 락이 없고 데이플러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고 툭 던져주면 앞바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상태에서 뒷바퀴 락을 잠궈동을 또 풀어주시면 운행이 가능하고요. 마주보기를 하려면 좌우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얀색을 누른 상태에서 빼서 돌리면 마주보기가 바로 가능한 거고요. 손잡이는 좌우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른 다음에 올리고 내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이스터 3죠. 오이스터 3. 방금 오이스터 3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보시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뒷바퀴가 떠 있어요. 그죠? 뒷바퀴가 떠인 상태에서 요거만 락만 풀어주면 뒷바퀴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올려주시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핸들을 이렇게 올리셔서 캐노피를 조정하시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폭스5죠. 부가부. 역시 락이 걸려 있는 게 없어요. 시트를 잡고 올리시면 이렇게 바퀴가 나옵니다. 역시 좌우의 버튼을 통해 가지고 마주보기 또는 앞보기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얘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는 여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원하는 위치까지 하시면 되고 등받이 이렇게 맞춰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디럭스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점? 네. 그러면 여기까지 디럭스를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절충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이번 시간은 절충형 유모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까 보시면 디럭스형하고는 사이즈가 다르죠, 일단. 바퀴부터 한번 보실래요? 바퀴부터. 프레임도 얇아졌어요. 그만큼 가벼워졌겠죠. 여기 있는 절충형들은 디럭스형의 좋은 점을 좀 많이 따서 가볍게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마주보기가 가능하다. 전부 다 마주보기 돼 있죠, 지금. 좀 이따 보실 휴대용은 마주보기가 아예 안 돼요. 휴대용 중에 마주보기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2살, 3살 됐는데 너 엄마 보고 싫어합니다. 예, 엄마 보는 거 싫어해요. 그냥 앞에 궁금한 걸 많이 보기 원하지 계속 엄마 볼 그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만 보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부품들이 줄어들고 프레임도 작고 비행기 탑승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게 휴대용이고, 절충형은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너무 부피도 크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엄두가 안 나. 10번 나갈 거 한 3번밖에 안 나가. 너무 힘들어서 커서. 예, 아이는 편할지 몰라도 근데 아이가 좀 자랐어요. 그러면 절충형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절충형은 사용 시기는 원칙대로라면 6개월부터예요. 이따가 볼 수 있는 휴대용은 사실은 돌부터예요. 사실은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법은 아니니까 좀 더 땡겨서 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건 6개월, 저거는 돌 이후부터 타야지 좀 권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절충형을 탈 때는 디럭스형보다 시트가 편안하지 않고 깊이 파여있지 않고 평평하기 때문에 라이너 같은 거를 따로 사가지고 신생아 뭐 6개월이다 8개월이다 태우면 라이너 같은 걸 깔고 태우는 경우가 있죠. 여름엔 통풍 같은 거, 시트 같은 거 깔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디럭스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이진 않다. 근데 장점은 가볍고 편하고 폴딩이 잘 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 제품은 실버크로스 듄이라는 제품이죠. 두 번째 요건 줄주죠. 줄주 허브 플러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잉글리시나 일렉타라고 하는 제품이고, 네 번째는 뉴나의 트리브 넥스트라고 하는 절충형이고요. 다섯 번째는 리안 솔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부가부의 B6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부가부의 드래곤 플라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실버크로스 듄. 자, 마주보기 상태를 이렇게 해놨죠. 쭉 앞보기, 앞에 보기로 전환을 하고 폴딩을 한번 일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주보기입니다. 역시 등받이 각도를 뒤에서, 등받이 높이를 뒤에서 변동할 수가 있어요. 캐노피 뒤에 더 피면 확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 발받침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생아 때는 이렇게 발받침이 펴져 있어야 돼요. 왜? 신생아 때는 쭉 뻗어도 요만큼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 더 크고 6개월에 돌이 넘어가면 아이가 무릎 밑으로 발이 떨어져요. 그쵸? 키가 크게 되니까. 그때는
발받침을 완전히 접어가지고 밑에 있는 발판, 요거죠 앞에. 여기다가 발판에다 발을 대고 타는, 저걸 밟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죠. 이런 겁니다. 좌우의 버튼을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면은 바로 분리가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맛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컸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받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발받침을 내려놓죠. 이렇게. 그럼 아이가 발받침 밑에 발을 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그 정도가 되면 자기가 올라가서 탈 때 버튼을 누르고 자기가 딱 열어요. 그리고 딱 타고 안전벨트를 착착착 해요. 그리고 나서 출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엄마는 기다리고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아이가 탈 때 혹시 밀리고 넘어질까봐 꼭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밟고 타도 안전하다는 게 있죠. 이렇게 풀러놓으면 타다가 확 미끄러지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걸어 놓는다 보시면 되고요. 손잡이를 밑에까지 쭉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역시 두 가지를 접는데, 이 제품은 등받이를 뒤에 있는 레버랑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된다고 아까 리프에서 설명드렸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던져놓으면 이렇게 1차로 홀딩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내 손가락으로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면 손잡이가 내려가거나 접힙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레버 잠기는 게 있어요. 딸깍 잠깁니다. 이렇게 해서 폴딩이 됐습니다. 실버크로스 듄 폴딩을 했고요. 이 제품은 줄주죠, 줄주. 손잡이를 올리고 내리고 줄주 허브 제품이에요. 절충형입니다. 역시 뒤보기 상태로, 마주보기 상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 제품은 밑에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레버가 바닥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네. 아까 데이플러스는 좌우에 버튼을 누르면서 들었는데 요거는 바닥에 레버 보이죠? 요걸 잡고 올리셔야지만 빠집니다. 마주보기에서 이제 앞보기로 딱 전환을 한 거죠. 자, 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걸 잡고, 네, 방금 락에 걸렸어요. 그 상태에서 손잡이가 있어요. 요 폴딩 할 때 올리는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스탠딩도 가능하고, 뒤에 있는 앞바퀴죠. 앞바퀴를 앞으로 뒤로 돌린 다음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잉글래시나죠. 절충형이요. 일렉타라고 하는 제품이고, 잉글래시나는 좀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요. 가벼워서 좀 휴대하기 좀 편한 거죠. 그리고 접는 것도 양쪽에서 잡고 바로 필 수 있게끔 접는 것만 밑에서 손잡이로 해주고, 필 때는 손잡이 잡고 올리면 그런 좀 편한 점이 있긴 해요. 이 제품은 앞에서 뒤에서 제끼려면 밑에 레버가 있어요. 똑같아요. 등받이 각도를 어느 정도 세운 상태에서 밑에 레버를 보시면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네, 요거를 눌러주시고 앞보기로 전환을 합니다. 역시 누른 다음에 하면 제대로 접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좌우에 밑에 보시면 1번 누르고 2번 당기고 버튼이 있어요. 요거 자꾸 당겨주면 올라오는데, 등받이 각도를 앞으로 보내놓고 이렇게 해주면 접힙니다. 이렇게 하면 폴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뉴나 제품이죠. 뉴나는 카시트도 많이 유명한 제품이에요. 예, 트리브 넥스트라는 절충형 상품이고요. 역시 요거는 마주보기 상태에서 전환하는 거는 버튼을 양쪽에 누를 수가 돼 있어요. 근데 누른 상태에서 올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시트는 좀 가벼운 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도 다른 제품에 비해 좀 가벼운 편이에요. 뉴나도. 손잡이는 여기 보면 좌우에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잡아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고정시키고 던져주면 뒤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손잡이를 누르면 또 락이 풀리면서 이렇게 접힙니다. 근데 안에 제품에 옷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레인커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힘으로 눌렀고요.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리안 솔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솔로는 우리나라죠. 리안 제품. 네, 사용하기 좌우에
손잡이로 쉽게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편하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마주보기 하고 있잖아요. 마주보기 상태에 접게 되면 유모차 모양이 그대로 서요, 이렇게. 그래서 눌려서 밑에 직각으로 눌려가지고 접힐 수가 없어요. 다른 제품들은 마주보기 상태에서도 접는 게 가능하고 앞보기 상태에서 접는 걸 보여드렸는데, 리안 솔로 제품은 마주보기에서는 안 접힌다. 좌우에 보면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잡고 들어주면 바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마주보기에서 앞보기 상태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좌우에 잡고 엄지를 누르고 권총 당기시 당기면 돼요. 그러면 자바라처럼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그럼 다 접힌 겁니다. 절충형 치고는 좀 부피가 있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앞보기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제품은 이제 부가부 B6라고 하는 제품이죠. B6 상태에서 앞보기 전환하려면 등받이를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올려서 등받이가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는 안 빠지고요. 요 핸들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면 락이 풀려요. 그 상태에서 뽑으면 뽑힙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보기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들어주면 락이 딱 걸려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져요. 안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보기로 전환했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손잡이를 올릴 수 내릴 수 있게끔 되어 다음에 옆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권총 당기듯이 당기면 한번 올려주고 올렸다 내리면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이 제품은 부가부의 드래곤플라이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품이에요. 부가부에서는 지금 현재 절충형이 2개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B6가 있고 새로 나온 드래곤플라이가 있는 거죠. 손잡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키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역시 마주보기 상태잖아요. 이거를 이제 앞보기로 전환해 보려면 시트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90도로 접으면 락이 풀려요. 그래서 가운데로 딱 모으면 풀리죠. 그래서 뒤에 있는 시트를 잡고 밑에서 올리게 되면 풀립니다. 네, 그 상태에서 반대로 돌리죠. 네, 내려가면 잠기는.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홀드를 고정을 시켜 놓고요. 폴드라고 돼 있어요. 폴드라고 돼 있는 거는 접히기 시작할 때 요 선까지 내려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올렸을 때 폴딩이 안 되고 내려야지만 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고정을 시켜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민 상태에서 내 손가락으로 올려주면 요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달라붙어야지만 접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주면 세울 수도 있고요. 너무 놀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캐리 기능으로 끌고 다녀도 되고, 네. 네. 고정을 시켰으면 끌 수는 없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절충형 유모차를 폴딩을 해봤습니다. 이제 언폴딩을 쭉 할 거예요. 네.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네. 볼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더라 그러거든요.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자, 언폴딩입니다. 잡고 이렇게 올려서 한 번 더 올린 다음에 쭉 내려주시면 그냥 펴져요. 그러니까 원핸드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키 높이까지 내리시면 되고 등받이는 이렇게 세우면 원하는 각도만큼 하시면 돼요. 이렇게. B6는 이 상태에서 이 핸들을 위로 뽑고 이 프레임을 밑으로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뒤에 있는 발을 발로 밟고 핸들을 그냥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잡고 그냥 밀면 끝. 이렇게. 발로 하느냐 손으로 하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잡이를 올리시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락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리안입니다. 리안 솔로는 여기는 락이 걸려 있습니다. 락 걸려 있는 것만 손가락으로 풀어주시고 그대로 자바라식으로 올리면 끝. 네. 부피는 나가지만 언폴딩이 제일 편하죠. 그 다음에 뒷바퀴 고정해 놓은 게 있다면 고정을 풀어주시고 원하는 만큼 하고 좌우의 손잡이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비넥스트 이 제품은 좌우에 핸들이 고정되어 있는 거 볼게요. 핸들이 이렇게 안에 짐이 있다 보니까 좀 잠겨 있는데 핸들을 뽑으면 바퀴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핸들을 뽑아서 올리면 앞바퀴와 뒷바퀴가 자연적으로 올라가지고 그때 등받이를 올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고정시켜 놓은 레버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잉글랜시나죠. 잉글랜시나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얇게 접혀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생각보다 8.7kg 정도, 생각보다 좀 가벼운 편이에요. 일렉타라는 제품은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이 잠겨있는 락을 푸는 거예요. 다른 거는 손댈 필요 없이 버튼만 잡고 이 핸들만 뽑아 올리면 이렇게 펴져요. 네. 그리고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맞추면 되고요. 등받이는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높이 이제 확장해 놓은 거고, 기본 키높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줄주죠, 줄주. 허브 플러스. 역시 이 제품은 핸들 잡아 올리시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자연적으로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뒤에는 락 걸려 있는 걸 풀어주시고요. 손잡이를 엄지손가락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등받이 각도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실버크로스 듄이죠, 듄. 이 제품은 보시면 여기에 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핸들을 잡아준 락이죠. 그 락을 엄지로 누른 다음에 당기면 돼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당기면 앞바퀴랑 뒷바퀴가 이렇게 펴집니다. 네, 그 상태에서 등받이를 올리시면 되죠. 그리고 누르시면 바퀴가 풀리고요. 원하는 만큼 핸들 높이를 맞춰주시고 등받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절충형 유모차 언폴딩을 해봤습니다. 우리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 네, 지금 50분 정도 됐으니까요. 한 2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휴대용 유모차부터 그다음에 카시트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휴대용 유모차 적고 펴기 또 장점 브랜드별로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유모차는 거의 각축전이에요. 각 브랜드마다 뭐 2개 이상 있는 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뉴나죠. 뉴나고 이름은 트래블, 뉴나 트래블. 그다음에 잉글래시나입니다. 퀴드2입니다. 퀴드2. 요거는 오이스터 브랜드고요. 오이스터 미니라고 하는 거고, 요건 스토케의 요요 아시죠? 요요. 요거는 해밀턴. 요거는 와이업. 요거는 부가부의 버터플라이. 이거는 줄주의 에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별로 또 장단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이쪽부터 쭉 한번 폴딩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줄주죠, 줄주. 자, 휴대용 유모차는 보통 12개월부터 이렇게 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럭스나 절충형을 타다가 휴대용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휴대용은 사실 6개월 넘어가면 태워도 되긴 해요. 근데 좀 가볍고 흔들리고 하니까 6개월이면 사실 많이 어리거든요. 그때는 좀 바람직하진 않지만 태워도 된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보면 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면 한 돌쯤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휴대용 샀다고 해서 바로 디럭스형을 뭐 당근하지 마시고 그걸 갖고 있다가 아빠나 같이 다닐 때 아니면 뭐 차로 싣고 좀 멀리 막 휴대를 많이 해야 될 때 빼놓고는 집 앞에 장보러 나가거나 날씨 좋을 때 나들이 갈 때는 엄마가 당연히 디럭스형을 하고 아이한테 태우는 게 훨씬 유리해요. 아이는 좋아요. 충격 흡수 잘 해주고. 그러다가 혼자 어디 메고 이동하고 짐도 많다 하면 휴대용을 갖고 다니면서 두 가지 동시에 쓰다가 이제는 디럭스형이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뭐 주변 분들 주시든 당근을 하시든 아니면 잘 닦아서 둘째 준비를 하시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휴대용은 전부 다 앞보기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이제 컸는데 뒤 보고 가면 난리 납니다. 예,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앞에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보기 상태로 다 되어 있고요. 접는 방법도 거의 대부분, 요요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핸들에서 접는 게 거의 끝나요. 핸들에서. 그리고 대부분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비행기 항공사 기준마다 조금씩 달라. 항공사마다 기준이 무게나 부피의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몇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화해서 물어보는 식인 거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부가부 버터플라이는 유럽에서는 항공기 인증을 받아서 항공기 기내 탑승용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못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먼저 줄류부터 접어보도록 할게요. 자, 줄류입니다. 에어플러스. 이렇게. 역시 뒤에 뒷바퀴를 고정하고요. 캐노피를 접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을 동시에 누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접혀요. 이렇게. 그리고 접어 놓으시면 되고요. 멋지죠? 네. 왜 이게 웃겨요? 이게 멋지다. 나름대로 멋지게 서 있는데 엄청 웃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예. 좀 만만하죠? 예.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차에도 쉽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필 때도 반대로 뒤에 있는 거 눌러주시고, 그냥 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로 쭉 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고정한 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핸들바가 있는 것도 있고, 뭐 추가 구매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다 발받침의 아이가 커서 발받침에 발을 대고 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줄주 에어플러스 알아봤고요. 부가부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휴대용 제품이고, 역시 뒤에 발받침을 이렇게 뒤에 뒷바퀴를 홀딩 시켜놓고 캐노피를 접습니다. 여기 있는 핸들에 있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돼요. 그리고 발받침도 끝까지 내릴 수도 있고요. 역시 이 제품도 스트랩이 안에 있어요. 네. 매면 웃으시니까 한번 더 매보겠습니다. 네. 기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길 잘 보세요. 한 바퀴 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고 이동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워놓고요. 여기 제품은 여기까지 접어서 이렇게 접히는 겁니다. 되게 작죠? 이 정도는 또 만만하죠?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점 가볍고 편한 제품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제품은 이렇게. 그리고 간혹 등받이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등받이 각도는 어쨌든 아이가 좀 커도 2살, 3살 돼도 잘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펴서 재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캐노피도 풀차량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휴대용 전부 다 손잡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고정이에요. 디럭스형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안 되고, 또 앞보기밖에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가볍고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제품 아시는 분? Y 지니제로 3의 Y 다운 업 뭘까요? 지니제로 3의 Y 업이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되게 유명해서 물어본 거예요. 많이 잘 알고 계세요. 다른 그 휴대용 유모차에 비해서 좀 저렴한 거에 비해서 등받이 각도도 엄청 편하게 눕힐 수 있고, 폭도 넓고, 뒤에 뻥 뚫리죠? 네. 맞바람 그냥 불면 시원하겠죠? 핸들이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발받침도 이렇게 해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가능하고요. 역시 캐노피를 접은 상태에서 뒷바퀴 고정하고 핸들을 통해 가지고 접습니다. 이렇게. 접을 때 역시 이렇게 해서 접으면 끝나는 거고요. 이 제품은 이 유모차를 쌀 수 있는 가방을 줘요. 얇은 가방이지만 그래도 한 번에 쌀 수 있게끔 주고, 여기 있는 T바가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T바가 펴져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은 이렇게 바퀴를 고정해 놨지만 가방을 이렇게 싼 상태에서 T바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캐리 기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컵홀더도 제공을 하고요. 필 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피시면 돼요. 그리고 등받이 올려주시고 핸들을 잡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밀턴 유모차는 특징이 이제 오토 폴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핸들 쪽에서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고 폴딩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오토 폴딩이 되는 유모차들은 이렇게 던져주면 자기가 이제 폴딩이 됩니다. 오, 그런 거 좋아요. 오, 그런 거 좋아요. 네, 편하죠? 이런 거는 특히 짐이 있을 때, 아이를 안거나 뭐 짐이 있을 때 던지면 폴딩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핸들링이 좋고 여러 가지 원단 소재도 좋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편한 취향으로 고르시면 되겠어요. 해밀턴이고요. 요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스토케 요요입니다. 요요. 엄마들이 오시면, 사모님도 오시면 요요 많이 물어봐요. 다른 거 버터플라이도 물어보고 줄주도 물어보시고 요요도 물어보고 핸들리 이게 짱이래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또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제품은 이 상태에서 폴딩을 할 때 뒷바퀴를 접고 캐노피를 접은 다음에 좌우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동그라미 있죠. 네. 왠지 누르고 싶죠. 네. 누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접혀요. 네. 여기 1단계 접는 거고, 2단계는 밑에 레버가 있는데 레버가 하얀색 버튼을 누르고 레버를 당겨줘야 돼요. 하얀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면 밑에 시트 엉덩이 밑에 하얀색 버튼을 누르고 당겨주면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좀 많이 간편하게 접힌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접히는 거죠. 이렇게 매는 거 좋아하시니까 또 매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돌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제품들보다 요요는 좀 작다. 가장 작은 편이다. 항공기 탑승이 요요가 안 되는 건 못 들어봤어요, 거의. 예. 그래서 나는 좀 자주 나간다. 그러면 요요가 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어떤 항공기 구분 안 하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요 레버 요것만 먼저 풀어주시고 잡아 올리면 되는데요. 핸들 쪽을 잡고 올리시면 되세요. 피는 것도 이렇게 해서 쉽게 펴지고 무게도 좀 가볍습니다. 캐노피가 좀 확장이 안 된다. 이게 좀 단점이고, 머리 높이가 좀 짧다. 그런 것도 있고,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핸들링은 굉장히 편하고 부드럽다. 가볍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스토케 요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오이스터입니다. 오이스터에서 나온 휴대용 유모차 오이스터 미니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품이죠. 캐노피가 보시면 로고가 있는 캐노피가 이렇게 접혀져요. 그래서 차양이 많이 필요 없어, 해가 떨어졌다 그러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고 차양을 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확장을 하게 되면 캐노피가 풀 차양이 됩니다. 이렇게. 네, 좋죠. 잡고 뒷바퀴를 고정을 시킵니다. 역시 핸들에 엄지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잡고 폴딩을 하면 되는데, 이 제품 역시 던지면 오토 폴딩이 됩니다. 반오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던지면 됩니다. 원래는 싹 됩니다. 네. 된 걸로 가정하시고 편집해 주세요. 네, 된 걸로. 그래서 이 제품은 처음에 이제 새 제품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나와서 한 3-4개 전시를 해놓고 한 개는 이렇게 폴딩을 해놔요. 왜냐? 잘 안 접히니까 일단 폴딩 해놓고 접어놓고 이제 접힐 거예요. 이제 굳어졌으니까 바로 피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던지면 저기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 오토폴링이 되는 유모차라고 알고 계시면 되세요. 오이스터 미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와이드해요. 되게 넓고 편안한 장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 뒤에서 버튼으로 이렇게 레버를 올릴 수 있게끔 돼 있어서 끈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좀 편리한 장점입니다. 잉글래시나 브랜드입니다. 퀴드트라고 하는 거죠. 되게 가볍죠. 이건 아마 5.9kg니까 내가
느꼈을 때 한 4, 5kg밖에 안 되는 느낌일 거예요. 되게 가벼운 거고, 역시 뒤에서 접게끔 되어 있는 거고, 등받이 각도도 끈으로 되어 있지만 터치가 버튼으로 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어요. 많이 불편하진 않고요. 좀 가벼운데 장점을 두고, 옆에 손잡이가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뒷바퀴를 고정시켜 놓고 캐노피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손으로 폴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접으시면 되는데 얘가 안 접히네요.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많이 가벼운 편이에요. 펴는 것도 손잡이를 통해 가지고 잡고 펴면 바로 톡 펴집니다. 대부분 여기 손잡이 요 관절이 꺾이면서 접히는, 이렇게 접히는 형식이다 보니까 우리 들을 때도 여기 입을 펴주면 언폴딩이 완성이 되죠. 여기까지 잉글리시나 퀴드2 휴대용 알아봤고요. 뮤나 트래블이라고 하는 역시 뒷바퀴를 고정을 시켜 놓고요. 캐노피를 이렇게 접습니다. 되게 와이드한 느낌이죠. 되게 가볍습니다. 이 제품도. 이 제품도 엄지손가락하고 내 손가락을 통해 가지고 역시 접으면 오토 폴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필 때도 잡고 올려서 관절을 펴면 뚝 펴지는 거고, 어깨끈이 있으니까 매봐야 되겠죠. 우리가 또 어깨끈을. 자, 이렇게 고정하고 이 상태에서 핸드폰 잡고 던져주면 폴딩이 되고, 어깨끈을 잡고, 자, 어깨끈이 짧은데 한번 해볼게요. 짧은데 네, 됐습니다. 이렇게 둘게요. 네, 네, 이렇게. 네, 손에 여러 가지 짐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깨끈 있는 게 낫겠죠. 이렇게 펼 때도 여기 손잡이 잡고 이렇게 올려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을 풀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뮤나의 트래블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면 절충형으로 가시든 디럭스형으로 가시든 어쨌든 어느 시기가 지나면 즈음 지났을 때는 무조건 휴대용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거고, 대부분이 다 휴대용을 씁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절충형을 쓰는데 부담감이 없고 무게도 괜찮고 부피도 괜찮다고 하면 절충형 가지고 끝까지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휴대용은 근데 대부분이 꼭 하나씩은 사니까 브랜드별로 내가 디자인 이쁜 걸 선택을 할지, 뭐 폴딩이 잘 되고 작은 걸 선택을 할지, 핸들링이 편한 걸 살지 하면 비교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휴대용 유모차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카시트 신생아 때부터 주니어 때까지 그 사이에 토들러가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저를 도와주실 우리 아이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저를 도와줄 겁니다. 네. 귀엽죠? 네. 먼저 이제 신생아 카시트는 360도 회전이 돼야 돼요. 마주보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는 뒤를 봐야 되는데, 유모차를 주행을 할 때는 아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마주보기를 하는 거지만, 카시트는 그 원리가 아니라 작은 충격 시, 사고 시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보기보다 뒤보기, 후방보기가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그 기준은 탑승을 해요. 탑승을 해서 차가 출발을 해서 작은 충격이 꽝 일어나면 아이 목이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상체가. 가슴은 안전벨트로 잡아줘도 목이 꺾이기 때문에 15개월 전까지는 목하고 척추의 힘을 많이 곧게 줄 수가 없어요. 작은 충격이어도 확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부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뒤보기 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작은 충격이 있더라도 머리부터 어깨랑 등이랑 엉덩이, 하체까지 골고루 힘이 분산받게 되죠. 충격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카시트에 써 있습니다. 카시트에 어떻게 써 있냐, 여기에 0개월부터 15개월까지 0부터 15month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앞보기 금지라고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앞보기 탑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탑승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아빠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고 보조석이 있고 뒷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뒤보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카시트를 장착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신생아 카시트는 360도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 그리고 발받침이 여기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연결부터 바로 태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생아 카시트죠. 카시트 보면 아이소픽스라고, 요게 아이소픽스예요. 이거를 차의 시트에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집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집게 모양이 차 시트 뒤에 보면 요렇게 바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딱 찝는 거예요. 딸깍 소리가 나면 제대로 찝힌 거예요. 좌우가 제대로 찝혔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색깔로 보여줘요.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뀐다든지, 아무 색이 없었는데 갑자기 초록색이 나온다든지, 딸깍 소리와 함께, 그러면 장착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식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다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여기서 보는지 앞에서 보는지 보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정확하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소픽스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거를 빼줘야지 설치할 때 편하겠죠. 양쪽을 앞뒤로 빼줘요. 엄청 무겁지만 제가 가벼운 척하고 들을 거예요. 예. 무게가 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차 문을 이렇게 열겠죠. 차 문을 열고 카시트를 장착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벼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차 문을 열고 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보면 뒷좌석에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고 좌우에 있는 좌석만 아이소픽스가 있어요. 좌우에만,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에도 없어요. 운전석은 당연히 없고 무조건 뒷좌석에만 태우는 거고, 뭐 승합차 같은 경우는 가운데 라인이 없고 뒤에 두 라인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소픽스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보시면 이렇게 쇠가 나와 있죠. 이렇게 디귿자로 쇠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시트가 좀 과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소픽스 발을 보여준 거고요. 네,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죠? 요게 있습니다. 그 대부분 시트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는. 손가락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가서 집어 넣으면 딱 걸려요, 이게. 아, 여기 위치에 있구나, 좌우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차는 여기에 단추 모양으로 이렇게 ISO라고 써 있어요. 또 어떤 차는 캡이 있어요. 이렇게 캡이 있어요. 그래서 캡을 열거나 밀면 이게 나와요. 캡이. 그런 차도 있어요. 예.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이소픽스를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올려놓고 좌우에 체결을 하는데, 앞에서 한번 체결하는 거 보여주고 옆에서 체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밀어넣으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옆으로도 보여드릴게요. 반대로 와서 그 위치에 있는 걸 보고 밀어넣어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밀려요. 이때 뒤에 물리긴 했지만 요 리바운드 스토퍼가 등받이하고 떨어져 있으면 또 이게 충격 시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제대로 밀리면 밀린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넣어요. 소리 들었죠? 끝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장착이 뒤에는 완료가 된 거고,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다른 건 여기에 있고요. 이 카시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덜 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벽하게 내리거나 완벽하게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내려서 보면 이것도 역시 여기 옆에 초록색 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요게 이 상태에서 내리면 이렇게 대부분 설치를 잘못하는 경우, 예,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충격을 이렇게 끝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서 카시트를 조금 들고 한 단계 더 내리는 거예요. 한 단계만 더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 지지가 완벽하게 됐죠.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앞 뒤로 지지가 완벽하게 돼야지만 카시트가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 이때부터 편하게 아이를 태우게 되면 어떠한 충격에서도 다 인증받은 대로 안전하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옆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뺄 때는 여기 있는 버튼을 올리고 눌러주면 초록색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차 다 집에 두세 대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차 딴 데도 옮기시고 하려면, 그죠? 예. 그 차를 옮길 때 풀러서 또 옮기시고, 아니면 왼쪽 자리에서 오른쪽 자리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전석 뒤에면 엄마가 안고 타서 태워도 되고, 보조석 뒤에 앉혔으면 문 열고 태운 다음에 엄마가 한 바퀴 돌아서 가서 옆에 타도 되고,
뭐 그거는 여러 번 해보시면서 좌우에 어떤 데도 상관없습니다. 라이브 패턴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빼놓고 위치를 손으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있구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을 때 여기를 잡고 밀어 넣죠. 초록색 보이세요? 바뀌었죠? 다시 한번.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 초록색이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밀어 넣으면 딸깍 소리와 함께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뒤로 이 공간 보이죠? 이 공간을 붙이라고 아까처럼 밀으라는 거고요. 당겨지진 않아요. 밀어지긴 해요. 근데 한번 탁탁탁 밀리면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꽂았어요. 이때부터는 절대 당겨도 절대 안 빠집니다. 이제 유격을 없애기 위해서 소리 나죠? 빠지지 않아요. 밀어지긴 밀어줘요. 끝까지 미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럼 고정이 된 거고, 역시 발받침도 이 상태에서 깊게 내린 상태에서 한번 들어주고 내려주는 거죠.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15개월까지는 이렇게 앞보기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락을 걸어 놓으면 15개월 미만이니 앞보기가 아예 안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뒤보기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 대신 삼촌, 뭐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우러 갔어. 근데 모르고 앞에다가 태우고 출발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궈 놓는 거죠. 카세트 설치한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태워도 안 넘어가요. 아무리 해도 잠깁니다. 네, 안 돼요. 안 돌아가요. 근데 이 락을 풀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락 기능은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태울 때는 옆에 문을 열고 아이를 태우죠. 아이를 안고 가겠죠. 아기띠들 안고 가죠. 잘 어울리나요? 네, 이렇게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풀죠. 이렇게 풀고 안전벨트에 지금 아기띠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게 아기띠가. 그러면 먼저 이게 바로 태우면 아예 팔이 안 들어가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 앞에 버튼을 통해 눌러주면 둘 중에 하나만 당기면 돼요. 이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넉넉하게 해놨죠. 넉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기띠를 풀르고 아이를 앉힙니다. 이렇게 앉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체결을 해요. 발을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안전벨트를 눌러서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때 너무 크죠 이게. 그런 다음에 아예 옷 매무새하고 뭐 어깨 팔 끼는 거 다 보고요. 다 확인한 다음에 요걸 당기면 돼요. 당기면 줄어들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이를 앞보기로 출발. 맞아요? 오, 잘 들으셨네. 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잘 안 들으시죠? 예. 그렇죠. 이렇게 다 잘 태운 다음에 뒤보기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안 잘 때 좀 세워놓고 다니도 되고요. 좀 피곤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릴 때 그 상태에서 한 다음에 아이를 안아도 되고요. 바깥으로 내린 다음에 옆으로 돌리고 문 열고 여기서 뭐 내리도 되고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도 한번 비슷한 상황인데 한번 알아볼게요. 많이 전화가 와요. 회전이 안 돼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렇게 갔죠. 설치하고 갔을 때 요걸 꺼냅니다. 요거까지는 잘했어. 그래. 이때 이렇게 하고 설치해요. 밑에도 다 설치합니다.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예. 왜냐? 여기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발받침을 안 당겼어요. 힘을 못 받는 상태에서 설치한 거죠. 원하는 만큼 딱 고정을 시켜 놓고요. 하시는 거고, 뒤에도 아이스피스가 고정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멕시코시는 빨간색이 없었어요. 아무 색이 없었는데 지금 요거는 빨간색이 표시가 아예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물리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눈으로 다 표시하게 돼 있고요. 요거는 회전은 앞에 눌러서 회전하게끔 360도 하게끔 돼 있고요. 요거는 브라이텍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옆에 버튼을 통해서 좌우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거고요. 역시 이렇게 되고요. 초록색 보이죠?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ISP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텍스는 또 장점이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뭐
기술인 거죠. 아이소픽스가 보통 일자로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자 집었는데 이 제품은 일자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피벗링크라고 하는데 기술력이죠. 이 승용차냐 SUV냐 더 큰 뭐 차냐 뭐 승합차냐에 따라서 등받이 각도가 깊고 그다음에 또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밀착을 시키려면 각도가 좀 있으면 좋다라고 해서 각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등받이도 이렇게 리바운드 스토퍼도 이렇게 서 있는 각도하고 들어서 약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더 밀착시키는 그런 또 기술력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신생하고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우는 거예요. 수입사들은 다 4세까지 48개월 막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못해요. 너무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못하고 보통 3살 넘어가면 3, 4살 그 전까지 타는 거죠. 그렇다고 뭐 24개월 이건 아니고요. 보통 4살까지니까 그 이후까지는 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더 이상 못하면 그때 바꾸는데 역시 머리 높이를 올려서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 맞게끔 네, 다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아이가 오래 탈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이 제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요. 10세 막 이래요. 그래서 좀 길죠. 주니어용까지 대체를 하는데 사실은 신생아는 신생아 전용이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서 주니어하고 토들러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카시트는 보통 105cm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4세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키로 얘기했을 때는 저처럼 키가 큰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갑자기? 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5cm 정도 나이 상관없이 너무 크면 안 된다. 그럼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토들러고 여기 있는 게 주니어예요.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주니어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그러면 주니어는 안전벨트 없이 타는 거냐? 차량용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거죠. 요거는 카시트를 잘 견고하게 장착을 하고 자체 안전벨트를 쓰는 거예요. 그럼 토들러는 왜 필요하느냐? 토들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아를 우리가 아예 첫째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둘째가 빨리 생긴 거죠. 그래서 얘도 아직도 이제 돌 됐어요. 한 13개월, 15개월 됐어요. 두 돌이 안 된 상태인데 아이가 아직은 주니어 타기에는 너무 커요.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똑같은 걸 하나 더 사기에는 얘는 곧 있으면 1, 2년 있다가는 못 할 것 같은데 또 똑같은 걸 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돌이 지났으니 토들러형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연년생이나 이럴 경우에는 토들러 태우는 거고 아이가 한 뭐 2,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고 2, 3년 터울로 생겼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 타고 자연스럽게 주니어로 갈아타시면 돼요. 토들러하고 주니어는 360도가 안 돼요. 너 뒤 보고 출발해 그럼 절대 안 갑니다. 어디든 무조건 앞볼 나이에 이때는요. 되고 이렇게 엄청 크죠. 아까 그거 보니까 여긴 꽉 찼는데 또 엄청 크죠. 토들러는 벨트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들러는 토들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들러는 벨트형이 있지만 벨트를 아이가 성장을 하면 벨트를 뒤로 아예 벨트를 탈착 뺄 수 있거나 아니면 등받이 뒤로 접어서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니어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들러는 주니어형으로 같이 대부분이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벨트가 없는 주니어보다는 토들러는 조금 더 비싸겠죠. 예. 근데 굳이 신생아 쓰다가 바로 토들러 갔다가 주니어로 갈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신생아를 오래 쓰고 바로 주니어로 가면 된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게 필요할 때 있으면 요걸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역시 주니어 때 쓸 수 있는 안전벨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보시면 요 목 보호하는 머리 헤드 보호하는 옆에 보면 이렇게 헤드레스 옆에 안전벨트 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앉았을 때는 안전벨트 이쪽에서 꺼낼 거고 오른쪽에 앉았을 때는 오른쪽 이쪽에서 꺼내잖아요. 그때 안전벨트가 여기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로 안전벨트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쪽으로 탔을 때는 안전벨트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일로 꽂는 거고요. 이쪽에 앉았을 때는 일로 돌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안전벨트 끼우는 게 여기 왜 있느냐? 이걸 다 끼운 다음에 아이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끼운 다음에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 안전벨트도 내려가요. 일로. 이렇게. 그래서 주니어형은 시트를 빌리는데 이 시트를
차에 고정시켜 놓고 안전벨트를 얼굴과 목 위치에서 가슴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고 시에 목이나 얼굴을 쬐면 안 되잖아요, 안전벨트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 벨트를 통해 가지고 얼굴 밑으로, 목 밑으로, 가슴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용 카시트가 필요한 거고, 아이들이 뭐 3세, 4세 좀 컸다고 불편해한다고 안 태우면 안 돼요. 성인 안전벨트는 얼굴, 목을 억제해서 더 위험한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꼭 주니어용을 아이가 커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카시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카시트 그냥 뭐 필수로 필요하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설치하고 하는 거랑 설명 되게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좀 되게 유용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한 번 여기로 왔었거든요. 그때는 남편이랑 왔을 때는 종류를 정해서 왔었는데 이번에 왔을 때는 다양하게 다른 거 설명해 준다고 해가지고 사기 전에 한번 보려고 왔어요. 제가 초산맘이어서 이런 정보 같은 게 부족했는데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지금 초산이어서 유모차랑 카시트 어떤 걸로 준비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몇 세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고 곧 만나자. 달콤아 건강하게 잘 태어나라.